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도미라입니다. 지역화교육 참고서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많이 궁금하셨죠? 제가 핵심 내용만 골라서 짧고 굵게 소개해 드릴 테니 지역화교육 참고서를 옆에 두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단원 인천 서구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시키거나 재미있는 공연을 보러 공연장을 가거나 물건을 주문할 때 꼭 필요한 주소. 주소에서도 우리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주소는 어떤 이유로 이름과 번호를 붙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제일 먼저 시와 구를 쓰고 이어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 상세 주소를 쓰는 주소 제도입니다. 도로명이 생겨나기 전에는 집원 주소를 사용했었어요. 도로명 주소는 건물의 번호를 매긴다면 집원 주소는 땅에 번호를 매겨 주소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규칙성이 있어 길 찾기가 쉬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규칙은 깨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법령에 의해 도로명 주소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집원 주소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익숙해져서 현재까지도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나 다니는 학교에 도로명 주소를 한번 써볼까요? 모든 것에 이름이 있듯 길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서구는 매립으로 새로 생긴 땅도 있고 좁은 길을 크게 넓힌 길도 있어요. 이렇게 새로 생긴 도로에는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요? 도로명은 길 주변의 땅 이름과 지역의 특성, 역사성,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도로명 주소 정보위원회가 심의하고 군구청장이 공표합니다. 이름이 정해졌으면 이름 옆에 붙는 숫자를 정해야겠죠? 그 숫자는 건물 번호를 뜻합니다. 제가 도로명은 건물의 번호를 매긴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건물 번호에도 규칙이 숨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도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도로 왼쪽의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서군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서구청은 307 홀수, 오른쪽에 있는 서인천 우체국은 318 짝수입니다. 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로의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인 도로는 대로, 도로의 폭이 12m 이상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는 로, 그 외의 도로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에는 어떤 대로로 길이 있을까요? 서구에는 10개의 대로가 있습니다. 10개의 대로는 서구를 동서남북 다른 지역으로 연결해주고 서구만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서구를 남북으로 지나는 도로는 중봉대로, 봉수대로, 인천대로, 서구를 동서로 지나는 도로는 경명대로, 봉오대로, 서구 안의 대로는 이음대로, 원당대로, 경인항대로, 국제대로, 청라대로가 있습니다. 10개의 대로 중 인천대로는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시작해서 서구 가정동까지 연결된 총 10.45km의 대로입니다. 원래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일부였는데요. 2017년 12월 1일 일반 도로로 바뀌며 2018년 정식으로 인천대로라는 도로명을 붙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대로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더 살펴보자면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은 경공업 중심의 수출경제였고 사람이 많은 대도시 서울과 인천에는 수출공단이 들어섰습니다. 공단이 많이 들어섰지만 서울과 인천을 연결해주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었어요. 몇 년 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67년 3월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경인고속도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는 약 33억 원의 중장비 8만 대, 87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고 1968년 12월 서구 가자동부터 구간이 차차 개통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인천의 도시발전도 촉진시켰습니다. 제가 앞에서 도로명 이름을 지을 땐 지역의 역사성도 담는다고 했는데요. 인천대로 외에도 지역의 역사성이 담긴 도로명이 많으니 참고서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안의 길 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구에는 21개 법정동이 있고 동별로 지나다니는 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구문화원이 있는 가정동에는 어떤 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동을 지나다니는 로는 가경주로, 가남로, 가성로, 가정로, 봉오제 1로, 봉오제 2로, 봉오제 3로, 서군로, 서달로, 승항로, 영곡로, 원창로, 율도로, 천마로, 청중로, 행복 1로, 행복 2로, 행복 3로가 있습니다. 서구문화원은 영곡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곡로는 천일염을 생산하던 주한염전터에서 서구 연희동의 경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7,550m의 도로입니다. 이 길이 지나는 가정동, 연희동, 경서동, 검암동, 백석동에도 염전이 있었습니다. 서구 대표 행정기관인 서구청이 있는 신곡동에는 어떤 로가 있을까요? 신곡동을 지나다니는 로는 서곤로, 승항로, 심곡로, 염곡로, 용도산로, 타곡로가 있습니다. 서구청은 승항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승항로는 가정동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부근에서 승합고개를 지나 검암동 꽃맥길까지 가는 길이 6,023m의 도로입니다. 현재 가정역 주변은 개발로 인해 도로의 시작점은 막혀 있고 실제 도로의 시작은 승악산 입구 애드름 공원입니다. 승악산의 고개는 싱하풀이 많아 싱하고개 혹은 학이 오르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승합고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사는 집, 내 친구의 집은 어느 동에 있고 그 동에는 어떤 길이 지나다니고 있는지, 어떤 도로명을 쓰고 있는지 참고서를 같이 보며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서구의 옛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역이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백두대간이 있는 동쪽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평야가 많은 서쪽 지역도 낮은 산이 많이 있어요. 산에서 흐른 물은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또 산과 물은 마을을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물길이 마을을 가로막으면 다리를 놓거나 배를 이용했고 산이 막으면 고개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옛사람들은 어떤 고갯길과 물길을 이용했을까요? 서구와 다른 지역을 이어줬던 많은 고갯길 중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직맹이고개입니다. 직맹이고개는 서구 공촌동과 계양구 계산동을 연결하는 계양산의 고개입니다.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던 충렬왕 때 이곳에 응방을 설치합니다. 응방은 원에 조공을 바칠 사냥매를 훈련하는 기간인데요. 실제로 충렬왕이 이곳에 와서 매사냥을 하기도 하였지요. 매를 징발하던 고개라는 뜻으로 직맹이고개 또는 직매이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서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안하지고개입니다. 안하지고개는 서구 가정동과 계양구 효성동, 청천동을 이어주는 고개로 안하지고개 또는 안하지고개로 불립니다. 안하지고개 유래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평구 청천동 동쪽에서 안하지고개를 바라보면 서구 가정동 앞바다에서 기러기가 날아오는 모습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유래에서 나온 명칭은 기러기 안자를 쓰고 기러기가 내려앉는다 라는 의미로 안하지라고 불렀습니다. 조선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관련된 유래입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새 도읍지를 찾기 위해 한양을 거쳐 부평에 이르렀고 일대를 둘러보다가 참으로 아깝군. 풍수의 이론으로 보면 이곳에 100개의 고개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세어도 99개 고개밖에 없지 않은가 하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 99번째 고개, 바로 안하지고개였고 시간이 흘러 99번째 고개로 불리다가 안하지고개로 바뀌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와 부평구를 연결하는 장고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고개는 서구 가자동에서 부평구 삼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옛날 계양산 아래 효성동에서 삼곡동까지는 넓은 초지가 있고 말을 키우던 곳이라 마당뜰이라 했습니다. 장고개란 바로 마장으로 가는 고개란 뜻이에요. 부평으로 가는 가장 낮은 고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부평에 미군 부대가 들어서면서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길이 막히면서 가자동 사람들은 안아지 고개를 이용해서 멀리 돌아가다가 1972년 원적산 길이 개통되면서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서구의 옛날 물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인천 일반 산업단지 등 여러 공장이 들어서 있는 동구의 송현동, 송림동과 서구 가자동 사이에는 커다란 갯골이 있는 바다였어요. 이 갯골은 작은 나룻배를 이용해서 다녔고 가자동 쪽 갯골에는 번지기 나루란 이름의 나루터 2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위의 나루는 비교적 갯골 간 거리가 짧아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배로 다녔고 물이 빠지면 돌다리로 건너 다녔습니다. 작은 배라 많은 사람이 탈 수 없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1958년 번지기 나루가 있던 갯골에 인천교라는 다리가 놓이면서 해결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구의 길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길, 이렇게 공부하니 많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서구의 교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